저는 이제 국립을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쌌는데 네. 똑같습니다. 다른 학과랑 뭐 다를 게 없죠. 인문 정도겠죠? 인문학 그렇죠. 네네. 정도로. 사대도 메인 학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국영수겠죠. 국영수. 네. 야,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메인 학과를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틈새 전략도 있을 거고, 또 사대도 제가 알기로는 뭐 명문사대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딱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내가 영어 교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에 영어 점수가 1등급이야. 네. 너무 높아. 네. 굳이 네. 영어 교육과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원대를 가기를 원한다. 네네. 뭐 교사 양성소니까 네. 교원대를 가기를 원해. 그런데 당연히 네. 교원대 뭐 국문학과, 수학교육과, 그렇죠. 뭐 영문학과 다 높겠죠. 높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가정교육학과,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교육학과 그렇죠. 낮겠죠. 네. 정보 이런데 네. 틈새 시장을 파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트고 들어가서 네. 복수 전공. 복전. 그렇죠. 복전은 좀 자유롭나 보네요. 복전은 요즘에 모든 대학들이 되게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복전도 하나의 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학교 간판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거는 사대가 꼭 아니더라도 네. 일반 그 캠퍼스 있는 학과 있잖아요. 네네네. 에리카나. 그렇죠. 네네. 한양의 에리카라든지 네. 아니면 고려대 서창 캠퍼스 그쵸, 같은 데 그쵸. 가가지고 네. 본캠에 있는 넘어가기. 본캠에 있는 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졸업장을 2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디플로마를요? 그렇죠. 그것도 말 된다. 그거가 굉장히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재치 있는 1년에 20억 버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 친구예요? 원래 서창 캠퍼스인데 네. 서울에 있는 본캠도 같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졸업장 갈아치기 수준인데요. 그렇죠. 남들은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졸업장이 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나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캠퍼스에서 졸업장을 받는다는 게 총장은 같지만 그쵸. 학과의 이름도 다르고 번호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다 거. 다르죠. 하지만 또 이거 하나 알아둬야 할 게 네. 복수 전공은 네. 졸업장이 2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2장이죠. 근데 네. 부전공은 네. 한 장에 같이 같이 나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전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요? 생각보다 부전공하고. 그러니까 어. 당연히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지만 그쵸. 부전공하고 복수 전공하고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갭이. 학점 갭이. 그러면은 일단 사대를 진학하겠다 싶으면은 학과 성적이 좀 딸릴지라도 보다 좀 나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복수 전공을 해라. 정말 꿀팁인데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대생 후배들에게 꼭 이건 해봤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교육을 좀 경험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교육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학원, 과외 네.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네.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과외를 많이 해봤지만 네. 과외를 한 달, 뭐 2달 단기로만 하고 네. 1년 정도 꾸준하게 한 학생을 커리큘럼을 짜서 케어하는 거죠. 한번 쭉 가르쳐 보는 거죠. 네네네. 이게 왜냐면 굉장히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임용을 합격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간제를 네. 먼저 했었는데 네.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딱 갔더니 네. 교과서를 던져줍니다. 갑자기요? 티처 네. 이거 3월 2일부터 이 교과서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왜냐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없고. 1년 동안 네.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인생이 영어의 인생이 이를테면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되게 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영어 포기했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이게- 이상했어.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첫 해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많이 기억도 나고 그쵸, 사실 애틋하죠. 나의 마루타거든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네.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그쵸. 계속 개선하면서 그쵸. 같이 성장했던 아이들이 첫 해에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네. 굉장히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학교에 있을 때 네. 한번 쭉 1년 정도 적어도 6개월 돌려봐라. 자기가 계획을 세워봐가지고 그렇죠.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맞아 떨어지나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네. 진짜 성적이 오르나 네. 뭐 여러 가지 학교 교수법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해봐가지고 정말 먹히나. 실전 사례를 겪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임상이네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중요하죠. 임상 중요합니다.
야, 3상까지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갑자기? 자, 그럼 선생님께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노는 거죠. 아, 역시 노는 게 최고죠. 놀아야죠. 네. 혹시 사대도 졸업 요건이 따로 있나요? 뭐 학점 다 똑같습니다. 학점 채우면 졸업하는 거는 당연하고 네. 뭐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뭐 논문을 쓰는 데도 있고 네. 뭐 시험을 졸업 쓰는 고시를 보는 데도 있고 그쵸. 영어 점수를 필요한 데도 있고 그건 학교마다 다르겠죠. 선생님도 토익을 따야 돼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국사는 꼭 따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따야 되는 건 아니고 임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임용 과목 중에 있기 때문에 필수 아, 과목으로. 그래요? 네네. 그럼 임용고시는 어떤 시험인가요? 임용고시는 이제 자기의 전공과 네. 교육학 네. 이렇게 두 개 크게 큰 영역으로 큰 카테고리로. 네, 이렇게 두 개를 시험을 봐서 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 원하는 인원을 뽑는 게 임용 시험이죠. 그럼 몇 시간 정도 시험을 치나요? 시험은 오전 안에 끝납니다. 어차피 네. 이게 파트가 두 파트이기 때문에 네. 두 파트 시험만 보면 끝납니다. 1년에 한 번만 있다고 들었는데. 네. 4대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배웠고요. 자, 그러면은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선생님 될 수 있나요? 안 아니요. 되죠. 네. 사법고시가 합격하면 누가 되는 거죠? 사법관이 되겠죠. 그렇죠. 변호사나. 교사 임용고시 합격하면은 네. 변호사가 될까요? 교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묻는 거는 네네. 기간제 교사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이 임용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죠. 근데 임용 합격 안 해도 선생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구나. 그렇죠. 선생님은 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자격증이 없어도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저희 이제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는 요가, 아, 요가, 네. 뭐 축구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외부에서 많이 강사 선생님들 강사들 오십니다. 오시는구나. 네네네. 다 이제 그것도 학교에서 네. 뽑아서 네. 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선생님들도 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시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임용고시 면접도 있다고요. 임용고시 면접 있죠. 아, 정말 면접을 봐요? 면접 있죠. 누가 예. 봐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보시나요? 장학사님들 있고, 네. 장학사님들이.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사장, 뭐 재단, 교장, 네. 재단 관계자들, 네.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들 네. 이렇게 오시고,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 교장단 뭐 이렇게 이제 뽑힌 네. 선정이 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네. 면접을 하시죠. 그러면은 면접은 따로 날을 잡아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몇 분 정도씩 그 면접을 보나요? 몇 분 정도 면접을 본? What time? 몇 분? Hi. What time?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공립은 아니었으니까 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연을 다 하고 수업 시연을 다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이 바로 그 수업 시연을 보셨던 교장단, 교육청 관계자 그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에 관련된 피드백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시연도 면접. 해야 돼요? 수업 시연하죠. 네네. 시연도 하고 네네. 바로 이제 면접으로 이어지는. 네네. 그거를 이제 네. 1차적으로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관련된 거 물어보시고, 네. 이력서나 뭐 자소서나 뭐 이렇게 냈던 것들 중에서 궁금했던 점들 물어보시고,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음 면접이 이사장 면접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국립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국립은 마찬가지로 수업 시연하고 네. 똑같이 면접 봅니다. 네. 장학사분이랑 보겠다. 네네네. 이거는 크게 다른 게 흐름은 없군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몇 등으로 합격하셨어요? 저희는 한 명 뽑았기 때문에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4대 엘리트, 나는 엘리트다, 엘리트 하시더라고요. 자, 임용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네. 그냥 강의 들으면서 네. 학교에서 하는 임용 캠프 같은 거 참여하면서 네네네. 띵가띵가 하다가 네. 4학년 때부터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쉽지 않죠. 쉽지 않나요? 네네. 역시. 임용이 쉬웠으면 아무나 선생님께요. 맞아요. 네. 다들 고시원도 가고 어떤 분들은 기간제도 하면서 공부하시던데 시험 합격이 많이 힘든가요? 네, 경쟁률이 약 한 20대 1, 뭐 30대 1, 저희 사립 같은 경우에 뭐 50대 1, 60대 1 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들으면은 뭐 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유 뭐 200대 1, 300대 1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식간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2000대 1로 합격했거든요. 이게 네. 뭐가 문제냐면 네. 이거는 이제 시험을 봐서 뭐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이고 그쵸. 허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허수도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다른 9급 공무원은 그냥 한번
네, 나 한번 그냥 도전해보자. 한번 하고 Try. 그리고 시험을 안 보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그쵸. 그런데 임용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 다 사대를 또 가잖아요. 그쵸. 또 욕심도 있고 그쵸. 그런 학생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그 자리를 위해서 네. 그들만 시험을 봐요. 그 사세네요. 그들만의 또 리그를 또 그래서 만드시는 힘듭니다. 거구나. 그리고 알다시피 네. 여자들 아시죠? 아, 독하시죠. 독하죠? 독하시죠. 그분들이 거의 한 70%, 영어는 거의 한 8, 90%라고 보면 됩니다. 들으셨죠? 그거를 혼자서 뚫으셨대요.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 임용을 남들과 좀 다르게 준비한 경험이 있나요? 남들과 다르게 준비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문제를 나중에는 시간이 돼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아, 문제를요? 닥치는 대로. 문제은행처럼? 네, 네. 그래서 거의 뭐 키 넘게끔 문제를 많이 풀고 정리했던 것 같고, 사시처럼 하셨네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엘리트. 본인한테 좀 강하게, 하드하게 하셨네요. 왜냐면 네.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아, 떨어져 봤기 때문에. 네. 몇 회 만에 붙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네. 2번 떨어졌어요. 2번. 네네. 세 번째 때 네네. 붙으신 거네요? 음. 세 번째도 제가 알기로는 빠르게 하신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직도 네,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한 10년째. 제가 봤을 때는 네.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은 이제 이게 국가임용 같은 경우에는 합격 평균 커트라인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강원도가 좀 약하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강원도가 좀 셀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보다 충남이 당연히 더 낮은데, 네. 대전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충남 썼는데, 충남의 커트라인이 더 높을 때도 있고요. 지금 올해 중등 좀 교원 TO가 희한하게 낮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TO만 보고 가기도 그렇고, 그쵸.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국어 옆에 선생님이 임용 네. 준비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지금 이번 주에 시험을 봐요. 이번 주에 있어요. 이거 네. 바로 업로드를 해야 되나? 네네. 이번 주에 시험, 진짜 이거 바로 업로드 해야 되나? 이번 주 시험이 있는데, 편집 없이 그냥? 그 친구가 네.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산에 있는 사립 임용을 지원을 했어요. 경남이 경쟁률은 약해요. 네, 이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애도 한 네. 2번 떨어졌는데, 애가 고민하시죠. 아니죠. 이 선생님인데, 네, 선생님도, 네. 공부만 하신 선생님인데, 네. 올해 처음으로 학교를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의 섬, 한 번 합격하면 7년인가 6년인가 막 있어야 되는 그 섬이 있어요. 처절하니까 그런 데라도 지원하고 싶은 지원을 거잖아.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경쟁률이 처절하니까. 거기가 4대 1인가 그랬어. 그래서 쓰면 무조건 붙을 것 같기도 한데 했는데 그게 경쟁률이 11대 1이 됐어요. 누구나 되게 높아졌어. 잔머리가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뭐 28살, 29살, 네. 30살에 합격을 했어. 네. 합격의 순간은 순간입니다. 그쵸. 나중에 그 순간에 집을 알아보고 미래를 이제 그려가기 시작을 해요. 답이 그러면 없어요. 그 다음날부터 걱정합니다. 걱정해야죠. 그 다음날부터 다음 임용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됩니다. 한번 네. 합격하면은 섬 들어가서 그쵸. 준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붙었을 때 행복한 학교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쵸. 어차피 네. 분목할 거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이 경쟁률이 조금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경기도가 많이 뽑으니까 다들 맞아요. 경기도 빠지셨는데, 이게 또 임용고시 꿀팁이 또 있나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코앞인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임용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항상 학생들한테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준비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사실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지금 임용고사가 또 임용고시 자체가 이제 논술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정확하게 쓰고 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는 남도 모른다. 사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려놓는 거? 네, 멘탈이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맞아요. 나도 모르는데 설마 쟤도 알겠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정확하게 서술해 나가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11월 18일이죠.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지금 이걸 촬영하는 시간이요. 앞으로 딱 17일입니다. 17일. 17일. 오늘 17일이에요. 17일. 맞아. 오늘이 이제 11월 17일인데 정확히 4일 뒤 토요일 날이
임용이시죠. 이거를 편집하고 올려야 되나? 그냥 바로 올려야 되나? 근데 멘탈을 좀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시험 있을 때는. 근데 멘탈 그거 싸움이죠. 알아요? 어떤가요? 어차피 임용 본 사람이 이거 지금 못 봐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라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공부법이 그렇게 막 맨땅에 헤딩하는 공부법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쉴 합시다. 때 쉬고 이거 보는 사람은 합격이다. 오케이 이거 보는 사람 이거 합격입니다. 진짜 합격. 진짜. 합격하면 홍삼 보내줍니까? 전화만 하시면 댓글 달면. 댓글 달면은 제가 추첨해서 네, 하나 보내드립니다. 진짜 대신 음. 임용 합격증을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임용 합격이 2월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2월에. 맞아요. 네.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차만 합격해도 콜? 1차 합격하면은 구독자만 늘어난다면 그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자기의 뜻이 있다면 네. 저는 뭐 충분히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근데 돈을 생각한다면 네. 오면 안 됩니다. 이게 저 많은 주변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 하다가 네. 사교육계로 가신 선생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맞아요. 뭐 네. 왜냐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되니까. 그쵸. 근데 당연히 돈을 따라간다면 사교육으로 가는 게 낫겠지만 학교는 그만큼 또 얻어지는 정말 힘들지만 또 그 와중에 얻는 소중한 제자들도 있고 보람된 교육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하시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작업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